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들려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한국 정부죠.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에서 어, 아마존이나 이베이, 라쿠텐, 티몰 같은데 입점하는 회사는 따로 더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부 산업자원부 공식 공문서거든요. 이게 산업자원부의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에 아마존, 이베이, 쿠팡을 통해서 해외에 직판하는 업체는 따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누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지정하면은 이 회사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엄청난 항의와 엄청난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엄청난 항의와 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 정책, 그러니까 온라인 수출 지원 기본 정책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는 티쿤이 한 겁니다. 3년 전까지는 어, 티쿤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회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용사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티쿤 이용사는. 3년 전부터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업체도 지원하는 거로 바꿨고요. 이제는 오히려 현지화 독립점 입점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뺀 거예요. 남은 거는 역직구하고 현지화 독립점 두 개인데 지원 대상으로 남은 거는
산자부는 이거하고 해외 우리하고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자부는 우리 방식을 역직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국 한국 정부는 이제 티쿤이 주장했었던 현지화 독립적 방식만 돈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로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부를 다 분리했어야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자부를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 추측에는 제가 추측했을 때는 제가 산자부 관료들 명단을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계속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일링 하잖아요. 메일링 할 때마다 계속 같이 보낸 거죠. 그래서 메일만으로도 국가 정책을 바꾼 거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국가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역직구라는 단어를 해외 직판으로 제대로 바로잡은 것도 티쿤이었잖아요. 홍보의 위력은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막 로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티쿤은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정책까지 관철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도 홍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근데 홍보할 때 지켜야 될 원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사실은 똑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요령인 거죠.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나 1대 다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는 가장 큰 커뮤니케이션 수단,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대신에 나누기라는 방식을 써요. 나눔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저는 CEO고 나이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가르치게 되는 게 사실 괴롭기도 해요. 일본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일본 고객에게 해외 직판하라고 권할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실수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직판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 스태프보다 일본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이도 훨씬 더 많고 경험도 훨씬 더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는 경쟁이 심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위치를 이상하게 잡다가 보면은 자기가 오히려 배워야 될 처지인데도 남을 가르치는 흉내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가르쳐 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쉽게 착각들 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가르쳐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도와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는 주제 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알려줘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글의 거의 대부분은 나는 이런 걸 했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식으로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이거 잠깐 내려볼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도 꼭 적용하라고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3번) 2번 감정을 나누십시오. 다음 구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누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에는) 너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하면 돌아오는 말은 뻔합니다. 무슨 말이 돌아올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잠재 티쿤 이용사에게 우리가 중국에서 제조해서 일본에 판 얘기는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A라는 회사를 도와서 그 회사가 성장한 건 얘기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확인한 사항을 전달해야지, 상상하거나 추론한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경험하고 획득한 사실을 전하는 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배들 혹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충분해요. 근데 애가 엄마 아빠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면 안 돼 얘기해요. 그렇죠? 그건 나쁜 생각이야. 틀린 거야. 인생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벌써 너 그러면 안 되다고 한 거잖아.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미국에 그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왕따를 당해서 매일 저녁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런데 내가 이 방법을 몰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힘을 내. 견디, 조금만 견디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애한테.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용기를 내라는 말이 되잖아요. 용기 내기 싫어서 안 내겠어요. 그 사람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그 얘기래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 이런 얘기. 아주 죽이는 거잖아요. 나도 독, 감옥 독방에서 한 1년 지나니까 정말 가족이 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에서 딸은 금방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을 때 많지. 나도 진짜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위로가 된다는 거죠. 나도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준 게 참 고마웠어. 이게 그 친구한테는 훨씬 더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얘기가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죽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이용사를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도 함부로 가르치지 말고,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내 얘기를 해라. 이거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매주 생각 나눔 쓰는 거는 그거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회사에서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거를 생각하고 정리하라는 거죠. 일대일 대화든 일대다 대화든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세요. 가정에서도 꼭 적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번 같이 계속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눔 가이드라인 같이 읽고